안녕하세요. 대담한 투자 이혜은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생각보다 더디게 하락하고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대두되면서 금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지금 금 투자에 관심 가져보는 것은 어떨지 고민되는 분들이라면 오늘 대담한 투자 영상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 원자재 전문 펀드 매니저 김명준 팀장님 모시고 금 투자 전망과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AI 금융공학 운용 부문에서 원자재 펀드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 펀드 운용하고 있는 김명준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멋있는 부서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네. 오늘 우선 안전자산의 대표 주자입니다. 금이. 금 가격의 최근 흐름이 어땠는지 먼저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제가 준비한 차트를 보시면 이게 2018년 이후 19년 이후 최근 한 5, 6년간의 그 금 가격을 차트로 그린 것인데요. 보시면은 지금 이제 금 가격이 거의 가장 높은,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 한 온스당 2,000불을 넘는 수준에 위치해 있는데 2020년 이후로 이렇게 뾰족뾰족 솟은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그 금 가격이 최근 몇 년간 좀 상승 하락을 좀 반복해 왔었는데 가장 이렇게 뾰족뾰족 선 부분들에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이 결국에는 2020년도에 글로벌 팬데믹이 왔을 때 또 한 2년 전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처음 발발했을 때 또 작년 봄에 미국의 지역 은행들이 실리콘밸리 은행을 필두로 해서 여러 지역 은행들이 좀 위기를 겪었을 때, 네.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는 이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간 전쟁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좀 큰 지정학적 위기나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금 가격이 좀 높게 튀었던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요약하면 위기의 금은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팬데믹 때도 그렇고 SVB 사태 때도 그렇고 전쟁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금 가격이 피크를 찍었었다라는 것을 그래프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금 투자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다뤄주시고 금을 왜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지, 금에 투자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투자 방법은 정말 궁금하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는 조금 이제 너무 딱딱한 금융시장에 관련된 얘기보다는 좀 금에 관련된 기초적인 내용들, 그리고 이제 금 가격을 움직이는 여러 변수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또 굳이 내가 주식, 채권, 부동산, 다양한 자산들이 있는데 금에 투자를 왜 해야 되는지, 이제 그 이유나 또 금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올해 금 가격에 대한 전망 부분까지 좀 차례대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또 금이라고 해서 저도 골드바처럼 한번 입어봤는데 금의 특징, 우리가 투자할 때 어떤 특징들을 고려하면 좋을지 그 부분 먼저 살펴주시죠. 네, 사실 제가 이제 원자재 펀드들을 운용하다 보니까 원자재라고 했을 때 금뿐만 아니라 구리나 알루미늄 같은 그 비철 금속들도 있고 또 농산물이나 원유, 천연가스 등 다양한 좀 품목들이 있는데 금이 사실 이제 원자재 품목 중에 하나로도 분류가 되지만 사실 그 성격을 봤을 때는 원자재보다는 좀 통화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보통 이제 원자재, 커머디티 같은 경우에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이 되는데 금은 물론 이제 금에 대한 수요와 공급도 영향을 미치지만 통화라는 좀 특성상 상대 가치와 교환 가치에 의해서 가격이 좀 결정되는 특징이 있고요.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여전히 좀 남아 있고 또 지금 현재도 화폐, 특히 이제 화폐 중에서도 달러의 대체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이 조금 다른 원자재에 비해서 좀 독특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달러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 또 이제 금리와 또 반대로 움직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금의 특징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금은 어디서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 금을 누가 필요로 하는지 이런 것들이 또 궁금합니다. 어떤가요? 금의 이제 주요 수요처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아무래도 장신구 수요고요. 흔히 생각하시는 금반지나 금목걸이, 또 황금 열쇠 같은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장신구가 한 50% 정도의 수요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투자용 수요가 되겠는데요. 한 30% 정도가 이제 골드 바나 각종 골드 코인, 주화 같은 투자용 수요가 한 전체 수요에서는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이것도 현물이죠. 네, 현물 금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이제 각자 그 외환 보유고를 보유하고 있는데 대체로 이제 외환 보유고라고 했을 때는 달러나 유로화나
자기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의 통화들을 주로 갖고 있긴 하지만 그중에 일부를 또 금으로도 가져가고 있고 최근에는 또 이머징 국가들의 중앙은행들이 외환 보유고에서 금 비중을 계속 좀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는 것도 좀 트렌드입니다. 그리고 아주 크진 않지만 전체 수요의 한 10% 정도는 산업용 수요인데요. 산업용 수요의 대부분은 전자제품 생산에 들어가고 뭐 소량의 금이 들어가기는 들어갑니다만 약 한 10% 수요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귀금속 중에 금 다음으로 꼽히는 게 은인데 네. 은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 수요가 거의 절반에 가깝고 또 투자 목적의 수요가 금보다 훨씬 적다 보니까 같은 귀금속이라도 이제 금이랑 은의 움직임 자체가 또 비슷하게 흘러갈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좀 괴리가 생기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네, 저희가 귀금속이라고 해서 다 똑같이 흐름을 갖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 한 가지 좀 궁금한 점이 중앙은행 외환 보유고에서 금의 비중을 점차 늘리고 있는 이 현상은 왜 그런 건가요? 네, 그거는 제가 이제 나중에 그 금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에서도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릴 텐데 아무래도 이게 이머징 국가들이 특히 전 세계적으로 최근 몇 년간의 트렌드를 봤을 때도 계속 좀 지정학적 위기라든가 어쨌든 예상하기 어려운 이벤트들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제 생각에는 금을 계속 좀 금의 비중을 조금씩 더 높여나가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위기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늘려나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금의 수요처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합니다. 이 금이 다른 원자재 대비 특별한 그리고 특히 더 비싼 이유는 뭘까요? 네, 결국에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면 이제 금의 희소성이라는 특징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전 세계 금 총량이 대략 한 24만 4천 톤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24만 4천 톤이라고 했을 때 감이 잘 안 오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크기냐라고 했을 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금을 한 덩어리로 다 모은다고 상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그림에서도 보이는 것과 같이 정육면체 기준으로 가로 세로 높이 한 21m 정도의 크기의 큰 덩어리가 되거든요. 이게 뭐 엄청 크다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 지금 저 그림에 나와 있는 그 바닥이 테니스 코트인데 축구장인 줄 알았는데. 네, 테니스 코트 위에 딱 올라갈 정도의 사이즈. 저게 이제 정육면체 한 21m니까 한 6, 7층짜리 가령 이제 아파트 정도의 크기일 텐데 그 정도 사이즈의 금이 우리가 뭐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금을 하나로 합쳤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실 뭐 크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전 세계 금을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큰 것도 아니죠. 생각보다는. 생각보다는 그렇다 보니까 이게 금이 정말 희소하다는 것을 이제 좀 보여주려는 사례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금이라는 뭐 광물 또는 원소, 이제 금속이라는 게 희소하는데 어쨌든 장기간 시간이 지나도 어떤 특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그런 좀 특징 때문에 고대부터 현재까지 좀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뭐 반짝반짝 예쁘기도 하지만 희소성이 금을 더 특별하게 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 밖에도 금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있을 텐데 또 어떤 것들이 금 가격에 지대하게 영향을 미칠까요? 네, 이제 금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대체로 좀 매크로 요인들이 많은데요. 이게 안전자산이라는 뭐 성격으로 인해서 위험자산 대비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 또 물론 영향을 미치지만 이제 앞서 설명드린 매크로 요인,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뭐 인플레이션이라든가 뭐 달러의 방향, 금리의 방향 이런 것들이 가장 좀 큰 영향이 좀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이제 하나하나 요인들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가장 먼저 이제 달러에 대해서 그 달러와 이제 금의 약 한 20년 정도의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한 최근 20년 정도의 트렌드를 보시면은 이게 뭐 아주 완벽한 대칭까지는 아니지만 대체로 달러가 약세 흐름을 보였을 때 특히 이제 뭐 한 2010년에서 한 2014년 요 구간 중에 이제 가장 달러가 좀 약세 흐름을 보였을 때 금 가격이 좀 가장 강세를 좀 보인 적이 있었고 또 가장 최근 사례 중에는 한 2020년, 21년도 그 코로나 터졌을 때 초기 국면에서도 달러가 좀 약세를 보였던 구간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약간 좀 데칼코마니 모양으로 금 가격이 좀 강세를 띄었던 구간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이러한 부분이 금이 좀 달러의 대체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대칭적인 모습을 좀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달러와는 약간의 반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마치 데칼코마니 같은 그래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금 가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팬데믹 이후에 경제 뉴스에 단골로 등장하는 단어가 인플레이션입니다. 이제 좀 그만 듣고 싶기는 한데요. 물가와 금의 관계는 어떻게 좀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네, 결국에는 금이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한 해지 수단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게 결국에는 이제 화폐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는 것과 동일하겠고요. 네. 화폐 가치가 계속 앞으로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아무래도 가치가 변하지 않고 저장이 되는 실물 자산으로서의 수요가 더 쏠리겠죠. 그렇다 보니까 금 가격과 달러가 반대로 움직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 물가의 방향과 금 가격은 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재작년과 작년을 살펴보게 되면 금리가 제로 수준에서 5% 넘는 수준까지 굉장히 빨리 올랐잖아요. 금 가격과 금리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네, 이제 금이라는 게 보통 이제 저희가 달러나 뭐 원화를 들고 현금을 들고 있으면 물론 뭐 현금 자체가 어떤 이자나 배당을 가져다 주진 않지만 그 현금으로 뭐 국채 같은 것을 샀을 때 거기서 이제 이자 소득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달러를 들고 있다고 하면은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뭐 단기 채권 금리 정도의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에 금을 사실 갖고 있다고 해서 누구도 이자나 배당을 주진 않는 이제 약간 무수익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투자자들은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채권 쪽으로 더 매력을 느끼고 금에서 채권 쪽으로 더 좀 자금이 이동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좀 금리가 오를 때 고금리 국면에서는 금 가격은 대체로 좀 약한 모습을 보여왔고 또 저금리 국면에서 반대로 이제 저금리 국면에서는 이자를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이자 수익이 적어지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채권에 대한 수요보다는 금에 대한 수요로 좀 옮겨가기 때문에 결국 금리와 금 가격은 좀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팀장님 어떡하죠? 금 투자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금 투자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금리나 달러, 인플레이션 이런 매크로 변수들이 사실 예상하기도 매우 어렵고 최근 몇 개월 동안에는 특히 평소보다 훨씬 더 큰 변동성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금 가격도 예상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매크로 변수 이외에 금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 뭐가 있을까요? 네, 아까 이제 앞서서 잠깐 설명드리기도 했는데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외환 보유고의 일부를 좀 금으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과거에는 금 가격이 충분히 좀 하락을 해서 매력적인 수준까지 빠졌다고 판단이 됐을 때 금을 좀 전략적으로 매수해서 비중을 증가시키기도 했었고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금 가격이 하락하는 국면에서 금 가격을 좀 바닥에서 좀 지지해주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사실 금 가격이 빠지지 않았는데도 중앙은행들, 특히 이제 이머징 국가들의 중앙은행이 어떤 위기에 대한 대응 또는 해지의 차원에서 계속 좀 금을 지속적으로 좀 매입해서 비중을 늘려가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보석 장신구 수요가 아까 이제 금 전체 수요의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중국과 인도의 수요가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만 놓고 봤을 때는 어떤 보석 장신구 수요가 금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으로서는 이제 매크로 요인들, 그 다음에 중앙은행의 움직임 정도가 가장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는 가장 좀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얘기를 이제 잠깐만 언급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게 최근 몇 년간은 사실 비트코인에 대한 열풍이 굉장히 컸고 지금도 최근에도 계속 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암호화폐가 디지털 골드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투자 자금을 흡수하고 있는데 좀 특이한 현상이 비트코인 펀드나 비트코인 ETF로 자금이 계속 좀 순유입이 되는데 그 같은 기간 동안 어디서 유출이 발생했을까를 살펴보면 물론 주식이나 채권이나 다른 자산에서도 유출이 발생했지만 특히 좀 금 관련된 ETF나 금 관련된 상품에서 좀 유출이 많이 발생했다라는 좀 트렌드가 있어서 이게 결국에는 예전에는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 또는 이제 그 전통적인 투자 자산이 아닌 대체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금 혼자만 했었다고 하면 네. 지금은 이제 그 역할의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그 가상화폐, 암호화폐 자산들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비트코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혹시나 이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끌어들이는 자금들이 금에 투자하려는 자금까지도 흡수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비트코인이 금의 대체 투자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물론 이제 대체 투자처가 될 수가 있긴 있는데요. 사실 아직까지 뭐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에 많이 오르긴 했지만 비트코인의 전체 시가총액이 이제 한 1조 달러를 약간 넘은 정도의 수준이고요. 네. 금 관련된 전체 모든 상품의 시가총액이 한 뭐 12조, 13조 달러 정도 규모가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대비로는 10배 이상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자들의 그런 구성과 그다음에 이제 금에 대한 투자자들의 구성이 아직은 좀 상이하게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게 뭐 어떤 일시에 금에서 뭐 자금이 빠져나가서 코인으로 들어가거나 하진 않겠지만 네. 그게 여러 가지 대체제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가 좋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는 나쁘다. 뭐 이렇다기보다는 결국에는 코인은 코인대로의 그 역할을 수행할 것 같고 또 금은 금대로 또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각자 수행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각자의 이 투자하시는 분들의 성향도 굉장히 차이가 있으니까 지금 당장 뭐 비트코인이 아주 날아간다라고 해도 금의 대체 투자처로 보기보다는 그냥 여러 가지 대안 투자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금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원인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이 그렇다면 뭐 달러와는 좀 반대로 움직이고 여러 가지 매크로 데이터도 살펴봐야 되고 금을 대체 왜 투자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요? 이제 금이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뭐 달러나 화폐의 대체제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뭐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과 대비되는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또 하는데요. 결국에는 금에 왜 투자를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기존 전통 자산들과의 상관관계가 매우 낮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상관관계가 낮다는 것은 분산 투자에 아주 적합한 자산이라는 뜻이고 결국에는 물론 뭐 나는 하나의 자산에만 집중 투자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체로 어쨌든 장기간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 여러 가지 자산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가져간다고 봤을 때는 결국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들을 섞어야 위험 대비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산 투자에 아주 적합한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금이 유동성이 매우 풍부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보통 투자를 할 때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은 그리고 이제 환금성이 좀 떨어지는 자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고 싶을 땐 살 수 있어도 팔고 싶을 때 맘대로 팔지 맞아요.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네. 금은 그러한 측면에서는 내가 사고 싶을 때 언제든지 살 수 있고 또 팔고 싶을 때 언제든지 팔 수 있다는 매우 이제 유동성이 풍부한 자산이라는 좀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도 시가총액 작고 또 수급이 안 따라주는 종목들은 매매가 참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금은 그런 걱정은 내려놓으셔도 되고 여러 가지 위험의 해치 수단으로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금의 투자 매력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금 가격 어떻게 움직일 걸로 전망하시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일단 뭐 올해 이제 미국 연준을 비롯한 글로벌 주요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을 멈추고 이제 첫 금리 인하 시기를 좀 조율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사실 첫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좀 아직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당초 전망 연초만 해도 거의 뭐 한 3월, 4월 봄 정도 첫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되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것보다는 조금 더 밀려서 아마도 빠르면 한 뭐 3분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긴 한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동안 금리 인상 또는 금리 상승이라는 게 금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하면 더 이상 금리 상승은 없다. 금리가 앞으로 빠질 것이고 언제 얼마나 빠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금리가 피크를 찍었고 더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다고 하면 매크로 요인으로서의 이제 금리가 금 가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요인은 이제 지나갔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금 가격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네. 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경기 침체를 거의 비껴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뭐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도 기록을 했고 아직 이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실 최근에 또 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각종 이제 AI 관련된 주식들
연일 상승을 하고 또 사실 물론 상승을 해서 뭐 투자하신 분들은 굉장히 기분이 좋겠지만 사실 거기에 상승 랠리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상당히 또 큰 피로감도 느끼고 있고 그쵸. 또 사실 절대적인 레벨 자체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떤 향후에 조금 조정에 대한 뭐 걱정이나 부담감도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내가 다음번 좀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해지 그리고 이제 각종 내가 알 수 없는 위험에 대한 해지로서의 안전자산의 역할로서의 금은 계속 좀 올해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생각보다 금은 올해 좀 계속 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것 같다.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금은 대표적인 리스크 해지 자산으로 꼽히잖아요. 금 외에 다른 리스크 해지 자산들과 비교했을 때 금은 어떨까요? 네, 이제 금이 대표적으로 이제 안전자산으로 꼽아볼 수 있는데, 뭐 그 외에도 사실 뭐 내가 주식시장의 하락을 해지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가령 이제 뭐 변동성 지수로 알려져 있는 빅스 뭐 선물을 매수한다거나 또 이제 뭐 물가 위험을 해지하기 위해서 물가 연동 채권을 매수한다거나 또는 뭐 그렇게 복잡한 방법이 싫다. 나는 그냥 매도하고 현금을 들고 있겠다. 라는 방법도 있을 텐데요. 여러 가지 방법들과 비교해 봤을 때 결국 과거에 실제로 시장이 하락했거나 위기를 겪었을 때 변동성이 커졌던 국면에서 각 이제 그 해지 자산들이 어떤 성과를 보였느냐를 분석했을 때 평균적으로 금은 이제 위험 조정 수익률 또 최대 하락폭 전체적인 수익률 측면에서 가장 좀 우수한 성과를 기록한 자산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을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라고 이야기하는 데는 다 과거 데이터가 작용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 금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금 투자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특징들 그리고 장단점들 알고 싶거든요. 네, 금에 투자하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물 형태의 금을 뭐 직접 구입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네. 또 이제 금에 대한 뭐 파생 상품에 투자한다거나 아니면은 금을 채굴하는 금광 기업에 투자하는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금 현물 또는 이제 금 선물을 보유하고 있는 ETF나 펀드를 통해서 투자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좀 방법이 있습니다. 현물에 직접 투자하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은 내가 금을 사서 금덩어리를 만져볼 수 있다는 네. 그게 가장 큰 장점일 텐데 심리적 만족도. 네, 심리적 만족도. 그 심리적 만족도를 위해서 금을 현물로 살 때 부가가치세 10%를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물 금을 투자할 때 가장 그 간접 비용이 좀 크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현물 금을 내가 사고 또 팔고 할 때 거래 비용이나 그 부가가치세가 높기 때문에 사실 내가 그냥 장기간 어떤 정말 금덩어리를 내가 사서 넣어놓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뭐 현물 금을 투자할 수 있는데 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그냥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금에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현실적으로는 금 현물을 보유하고 있는 ETF나 펀드를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투자하는 것이 좀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금광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들이 또 있는데요. 이렇게 금광 회사의 주가 자체는 현물 금 가격이 움직이는 것 대비 한 2배에서 3배 가량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굉장히 탄력적이네요. 네, 굉장히 좀 베타가 높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금광 회사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내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현물 금의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는 것과 좀 비슷한 효과가 있어서 상승 국면에서는 현물 금 가격이 상승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상승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제 금 가격이 하락하거나 조정을 받는 국면에서는 훨씬 더 많이 현물 가격보다 좀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투자 방법이 있고 그 방법마다 갖고 있는 차이점들, 특성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시선을 금 ETF는 어떻게 투자할까 이쪽으로 옮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골드 특별 자산 펀드의 투자 포인트를 저희가 들어보고 싶거든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뭐 앞서 설명드렸던 것 같이 전통 자산과의 좀 낮은 상관관계로 분산 투자 효과가 가장 크다는 것이 좀 첫 번째 포인트로 뽑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현재까지는 뭐 이제 미국을 비롯한 지역에서 뭐 리세션이 올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지금 경기 사이클로 봤을 때는 가장 후반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경기가 좀 추가로 둔화되거나 또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은 위험 자산이 좀 지금보다 훨씬 좀 큰 변동성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분산 투자 효과는 더더욱 좀 커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고물가 국면이 사실 계속 좀 지속이 되고 있고 최근에 조금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다가 다시 조금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인플레에 대한 해지도 금 가격은 현물 금 가격은 계속 좀 해오고 있기 때문에 물가를 충분히 해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드 특별 자산 펀드가 결국 이제 주로 이제 미국에 상장된 금 현물 ETF들 중에서도 가장 비용이 저렴한 ETF들에 골고루 투자를 하는 방법으로 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에 투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비용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고 또 유동성은 풍부한 방법으로 투자를 하시게 된다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골드 특별 자산 펀드 같은 경우에는 금 현물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ETF의 대부분의 자산을 투자하고 이제 금 선물에는 아주 제한적으로 좀 투자를 하고 있고요. 또 사실 향후에 올해 뭐 하반기 들어서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금리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달러에 대한 매력이 좀 반감되면서 환율 또한 영향이 있을 거 아니냐. 환율 네. 또한 하락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좀 우려들이 있으신데 이제 골드 특별자산 펀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달러에 의해서 80% 이상 환해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 변동 영향이 좀 제한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금 투자의 방법들 중에서 이 금 ETF 상품을 조합한 펀드 상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금이 매크로적으로 함께 작용하는 부분들을 상쇄할 수 있는 장점들을 또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김명준 팀장님과 함께 금 투자 방법 A부터 Z까지 모두 알아본 것 같은데요. 팀장님, 오늘 저희 소감 한마디 짧게 들어볼까요? 네, 일단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원자재 관련된 상품들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가끔씩 나와서 이렇게 뭐 금에 대한 얘기 또 원자재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새로 바뀌게 된 채널에서 또 금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요.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또 다른 주제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자재 상품들은 금 말고도 많으니까요. 네. 그때마다 또 나오셔서 김명준 팀장님께 이야기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대담한 투자 김명준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김명준 팀장님과 함께 금 투자 전망과 금에 투자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들, 미래에셋 골드 특별자산 펀드까지 알아봤습니다. 영상 보고 유익하셨다면 영상 하단에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함께 부탁드릴게요. 이번 주도 유튜브 커뮤니티 탭 통해서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여기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저희 대담한 투자 제작진은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댓글 하나하나 모두 읽고 있습니다.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댓글로 질문해 주셔도 좋고요. 감상평 짧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